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대박, 먹방, 김밥, 만나, 불고기 등 한국어 단어 26개가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새로운 표제어로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방탄소년단 등 한류 문화의 성공으로 인해 한국어가 전 세계 영어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한국어가 영어 파도 속에서도 물결친다는 BBC 일본어판의 이 기사가 실리자 많은 일본인들이 많은 댓글을 달며 시기 어린 댓글들을 달고 있네요. 발음도 안 되고 받침도 없어서 표기도 이상하게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어 부심에 아주 신이 났습니다. 몇몇은 아예 부들거리며 자기들이 뭐라도 된 듯이 한국 비난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뭐 그 맛에 일본 반응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전 세계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약해져가고 한국이 떠오르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니 한국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아주 환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본인들은 쿠야시라고 분하다 억울하다 라는 뜻의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뭐가 그리 분하고 억울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말을 입에 달고 살 텐데 안타깝네요. 그럼 반응 함께 보시죠. 사전이니까 정보를 막 넣을 필요가 있는 거지. 새로운 정보도 필요하게 되면 몇 가지 단어가 추가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호들갑스러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전에 라이다이아는 실려있나? 리틀보이, 팬맨, 도쿄 대공습이 실려있어도 상관없어. 그건 기록에 근거한 사실이고 근데 위안부는 주관적 주장뿐 사실이 아니다. 라이다이아는 DNA 감정하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라이다이안이나 원나라 때 고려군에 의한 스시마섬 학살도 가르쳐야 하며 위안부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것도 일본인들이 역사적 사실로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나는 한국 차별을 안 해서 알게 된 한국인에게는 제대로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사용하고 싶은 건 사용해도 된다. 나에게는 너무 그 공약 같은 문자를 공부해볼 생각도 안 나니까 말이지. 그리고 전 세계 투어하는 BTS도 한국어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노래하잖아. 곤약 같은 그 문자로 노래해서 팬이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위키백과에도 있는 것 같으니 사전에도 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사전이란 게 모르는 단어를 검색하기 위한 도구니까. 반대로 한국어로만 실리는 것도 이상하다. 저기엔 모든 언어가 실리는 거야. 만화의 표기는 부자연스럽지. 일본의 아니메는 미국 영화의 애니메이션에서 유래했지만 미국에서는 카툰과 아니메는 별개의 콘텐츠로 보고 있다. 그에 비해 일본 만가와 한국 만화는 콘텐츠 차이도 없고 국적밖에 다른 게 없다. 보통 일본 만가의 열합판이 한국 만화라서 국제적인 평가는 받고 있지도 않아. 일본에서 활약하는 한국 만가 작가는 본인이 그리는 걸 만화라고 하는 건가? 일본을 무대로 일본인만 등장하는 만가를 만화라고 한다면 더더욱 구분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말이겠지. 60만 개의 표제어를 자랑하는 사전에 새로 등재되는 26개 단어 가지고 한국 물결이라니 대단하네요. 찾아보진 않았지만 한글 사전에는 몇 개의 표제어가 있나? 일본 국어 대사전은 50만 개 정도인 것 같다. 여기에 등재된 한글은 얼마나 될까? 읽기로만 본다면 일본어도 그렇지만 일본어에는 한자 표기로 인해 확인 가능하지만 한글로는 동음 이해어가 많아 판별하기 어려워서 사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한국을 향한 불쾌한 댓글들이 보이는구나. BBC가 자기 나라 사전에 대해 보도할 뿐인데 여기나 저기나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발작 반응해버리는구나. 각 언어에서 사전의 공통어는 80에서 90%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단어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되어 게재되니 옥스퍼드 적어도 영국인의 일반적인 인식이겠지. 한국은 예능 방송을 잘 만드니 그런 엔터테인먼트계를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좋구나. 일본에서도 활약는 2세, 3세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도 K드라마, 영화, 음악, 화장품, 성형 등 압도적인 팬들도 있고 옥스퍼드가 얼마나 자주 개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의 정착과 수록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이다. 지금 유행하니까 임시로 수록을 한 건지 문화와 언어로 인식해서 장기적으로 수록을 한 건지 개정에는 누리마키가 한국식인 김밥으로 망가가 한국식인 만화로 표현되는데 각각 따로 통합할지도 모른다. 어떤 말을 씻던지 상관없지만 잘못된 이유로 수록되는 건 원치 않는다. 옥스퍼드의 기준은 모르겠지만 대사전에 따르면 최근에 정착한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즉 정착했기 때문에 수록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되지 않는다. 즉 유행한다고 일시적으로 수록되는 건 아니다. 무엇에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옥스퍼드에 수록됐다는 기사일 뿐. 만화 명사 한국의 망가나 망가 문화 많은 부분을 일본 망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도 한국인은 그래도 괜찮아?
옛날에는 순두부찌개도 좋아했고 한국 요리는 맛있다고 생각해서 먹었었는데 정치인을 비롯 최근엔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게다가 그들의 편승한 일반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한국과 관련된 물건이나 그런 걸 보면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서 한국 요리 못 먹게 됐다. 정말 유감이야. 김밥은 노리마키의 노리김 과학 고항밥으로 읽는 방법을 대체한 것으로 일본어에서 유래했다. 만화는 망가의 한글 발음 당연히 일본어 유래. 그 설명까지 사전에 써줬으면 좋겠다. 한글에는 일본어의 한글 발음 단어가 산더미처럼 많지만 한자 사용을 그만두니 그걸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만화는 한국 고유 문화라든지 한국에서 태어나고 발전한 검도라든지 웃지 못할 짓을 진지한 얼굴로 주장한다. 어쩌면 그들은 약속의 한글 발음인 야쿠소쿠를 지킬 수 없는 건 그 습관 자체가 일본에서부터 수입했었기에 그럴지도 모르겠다. 단지 학술 용어와 근현대의 문화에서 태어난 단어는 거의 일본어 고유의 것이다. 그야말로 에도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의 일본의 학자, 관료분들이 지혜를 짜내어 외국어의 의미에서 일본어로 바꿔 생각해냈다. 이렇게 그것을 중국이나 조선에서도 사용했으므로 중국어로 읽거나 조선어로 읽거나 그대로 남아있다. 중국 근대의 개념은 거의 일본식 한자다. 중국의 국부로 칭하는 순원이 일본 유학 시절에 배워서 가져간 일본식 한자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인민이나 공화국도 일본식 한자. 현대 중국의 한자 단어 70%가 일본 태생. 이유는 중국은 한자 한 개로 표현하는 게 기본이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건 귀찮기 때문이지. 그에 비해 일본어는 한자에 다른 글자를 더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에 주저함이 없고 열심히 만들어 버린다. 예를 들어 공산당은 함께 태어나다 친구로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걸 목적으로 한 정당이라든가 같은 문자 문화권에서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다면 사용하는 선택이 편하다. 지금 일본에서도 영어에서 카타카나와로 그 다음 줄임말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 조선반도 일본 순으로 말이 도깨비처럼 거쳐가 중국 대륙에서 조선반도를 거쳐 일본에 도착한 사람들이 일본인의 뿌리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 한반도를 경유한 우물과 사람의 흐름은 의외로 적은 거 아니었나? 중국 대륙에서 조선반도를 경유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직접 전파한 일이 많았지. 일본은 요긴하게 중국 문자를 차용하고 있는데 너무 잘난 척하며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는 세계 언어를 받아들이니까 일본어도 한조 하이쿠 스모 게이샤 하라키리 차라리만 같은 단어가 실려 있어. 가장 많은 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요리명 예술 문화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단어 수, 독일어는 오페라 용어 의학 용어, 러시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어도 빵 콩베이토 카스테라를 시작으로 포르투갈어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일본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지. 일본어로 된 외국어 용어는 무한에 가까울 정도. 이런 기사로 호들갑 떨 게 아니다. 확실히 일본어는 외래어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옛날엔 한자에서 시작해 포르투갈어, 아랍어, 네덜란드어, 영어를 유연하게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타 고르데니크 등 일본 고유의 일본식 영어까지 만들고 있다. 근데 별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들을 떠는 거야? 왜 이렇게 질투들이 많아? 망가를 한국어로 취급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단지 일본어인 망가를 한국어로 읽어서 별개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건데 검도 나합기도 유도도 마찬가지고 아니 장르로는 닮았어도 비슷한 게 하나도 없다. 한국 만화는 기본적 미국 코믹스 영향이 엄청나서 만화 대부분이 한숨을 쉬며 찌릿거릴 정도의 퀄리티 아니면 죽음 직전에서 운명을 헤쳐나가 마지막에 성공하는 이야기 이런 게 대부분이라 80% 정도는 사장된다. 다른 의미로 보면 위험한 거지. 그래서 별도 장르로 취급해줬으면 좋겠다. 영어로 한자는 칸지라고 쓴다. 본고장 중국 발음인 항지도 아니고 한국어 발음인 한자도 아니고 일본어 발음인 칸지로 영어에 들어갔다. 뭐 중국 왕조가 얼렁뚱땅 자주 바뀌니 한자의 오리지널 발음에서 멀리 동떨어진 단어를 사용하니까 이 기사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한글 단어가 26개 수록된 건 알았고 음식 관련 단어가 말이 많은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뭐 일부러 일본어로 알려줄 정도의 기사야? 아니면 옆 나라에서 뉴스가 될 정도로 중요한 기사인가? 이건 영국 BBC 뉴스야. 나는 BBC 월드 팟캐스트에서 매일 뉴스를 듣는데 최신 버전에서 이 뉴스를 거론했어. 야후에 실렸구나 생각하며 읽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아주니까 기사를 내는 거다. 인터넷 광고를 돈을 벌거든. 야후재팬은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야. 이 기사를 한국 쓰레기 언론사의 기레기가 보도했다면 또 무슨 트집을 잡는 건가 하고 생각했겠지만 BBC 뉴스라서 학술적으로 가는 것 같네. 한국 쓰레기 언론사가 이 기사를 어떻게 보도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한국에 2년 거주한 경험에서 말하면 조선어에는 부와 푸의 구별이 없다. F와 P의 구분도 안 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머릿속에서는 부산이라고 생각해도 푸산이라고 발음하고 낚시도 휘싱구라고 생각해도 피싱구라고 발음한다. 일본인이 L과 R을 구별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해. 구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울 뿐 연습하면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본어는 의식하지 않는 L과 R이 존재해서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하게 발음을 하고 있다. 한국인이 발음 안 되는 소리는 발음이 되는 걸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라서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다. 중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10년 전에 비하면 현격히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지. 한류 드라마는 전부터 봤지만 서부 컬처는 지난 몇 년간 눈부신 발전을 했다. 현재는 아직까지 단연 일본 물건이 훨씬 더 세련되고 좋지만 10년 후에는 모른다.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서부 컬처 문화도 다 따라잡힌다. 노리마키가 기재되지 않고 김밥이 기재된다면 단순히 억울할 거다. 망가가 기재되지 않고 만화가 기재된다면 그것도 억울하다. 국제적인 홍보 능력의 차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전략적으로 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어 방송을 금지하고 탈레반이 미국 영화를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엔터테인먼트가 사람들의 심리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파워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알고 자국을 어필하는 데 이용해서 그게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지니 전략적 승리. 원래는 일본의 전문 분야였는데 자니즈와 아키모토를 대우해주는 사이에 일본 엔터테인먼트 수준이 상당히 떨어졌다. 노리마키는 마키, 망가는 망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옥스퍼드에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 사람들이랑 일상적인 대화할 때 일본에 관한 얘기를 하면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아니메는 일본 아니메만을 가리키는 말처럼 코믹은 망가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망가는 일본 망가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에 비해 만화는 한국 망가만을 가리키는 말로 등장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억울해할 필요는 딱히 없는데 근본적으로 국력 차이가 너무 나서 자기들이 몰래 이런 작당 모의를 해도 해외에서 마음껏 일본 문화를 즐기며 알아서 퍼지는 일본 문화와 달리 국가 규모 차원에서 국책으로 인터넷 조작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 한국과 비교하면 안 되지. 인정받는 게 아니라 강요를 하니 무리하게 힘으로 누르면 반발도 커지는 거야. 말만 확 쌓는 게 아니야. 문화가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퍼지는 거야. 해외에 전파되는 힘의 차이. 이건 문화만의 얘기가 아니다. 일본과 일본인은 더욱더 이런 기사에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일본은 원래 해외에 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소비되고 있던 게 알아서 해외로 침투된 거야. 처음부터 해외를 목적으로 하는 전운들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못 받는 거야. 그것을 목적으로만 하니까 말이지. 각국의 철도 노선도를 보면 중국과 대만은 글자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서 읽을 수는 없지만 뭔가 지명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일본인은 많다고 생각한다. 한편 한글은 너무 독특해서 봐도 확인할 수가 없다. 동아시아에 있으면서 왜 한국은 한자 문화를 버린 건가? 일본은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려고 한 적도 있다. 전우시가 나오야가 잡지 개조해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이렇게 주장했다. 영어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가장 유명한 건 초대 문교부 장관 모리아리 모리는 미국 학자 휘트니에게 영어로 바꾸지 않으면 일본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편지했었다. 반대파는 언어는 각 인종의 영혼인데 이렇게 안이하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충고를 했었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과 전후 한자 폐지론과 로마자 표기를 하려고 논의했던 시기가 있었다. 베트남도 한때 한자 문화권이었잖아. 한글은 조선민족 고유의 문자를 갖고자 했던 것으로 서민들에게도 더 의미 있는 표음 문자를 보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한자 폐지론과 로마자 표기론도 한자 학습의 부담을 없애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 조선이 한자를 버린 건 권력자들이 불리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의 역사서는 한문으로 적혀 있다. 일본에 병합될 때까지 한글은 여자 글자라고 경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자를 교육시키고 역사서를 해독하게 되면 권력자가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게 들켜서 권력자와 그 측근의 목숨조차 위험했다. 그래서 한글로 일원화해서 역사책 해독을 방지하고 세뇌시키기 쉽게 한 거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오쩌둥과 폴포트보다 질이 나쁜 걸지도. 일본의 식민지 통치 시대에는 일본어의 한자와 가나가 섞인 표현처럼 조선어는 한자 한글이 섞여서 표기가 이루어졌다. 한자 섞인 것 자체가 일제잔재라고 인식한 것이다. 일본과의 결별의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자랑할 게 적어서 한글이 순수 국산이라고 가슴 쫙 펴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 것도 한글 사용이 추진된 이유라 생각한다. 애초부터 한문이야말로 제일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유리하게 인정했었지만 말이지. 일본과 달리 민족 자립 정신이 강해서일까? 중국과 사이가 나쁜 베트남도 거의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지.